이제 2교시 때 제가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카운트 if, 에브리지 if 그리고 이제 곧 sum if를 할 건데 이 세 가지의 함수를 분석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부분합 기능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해본 그 부분합 기능을 조금 연습을 해보고 가면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빠를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토대로 부분합도 좀 편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DA 7번 파일 혹시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알려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제가 예제 파일 드린 것 중에 DA 7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A 7번 파일에 자, 제가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공유합니다. 자, DA 7번 파일에 부분합되어 있는 시트로 갈게요. 자, 준비 다 되셨으면 OK 버튼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OK 됐나요? 자, 다른 분들도 준비되셨죠? 자, 부분합 항목에 갈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좀 있어요. 데이터가 좀 있는데 여기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서 아래쪽에 내려서 여기 34번 행에 여기 요약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제가 좀 덜 지운 거라 가지고 여러분 34번 행 오른쪽 버튼 삭제 좀 할게요. 34번 행에 있던 데이터 34번 행 오른쪽 버튼 삭제하겠습니다. 자, 삭제할게요. 부분합 시트에서 자, 작업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담당자 있죠, 여기 지금 보면. 담당자. 자, 담당자별로 판매한 금액 합계를 좀 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담당자가 김영주 씨도 있고 뭐 이혜원 씨도 있고 윤대현 씨도 있고 뭐 최소윤 씨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담당자별로 판매한 금액의 합계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미션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원래 치면 원래 이걸 함수로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좀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담당자별로 금액의 합계를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는 sum i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함수로도 뭐 사용하겠지만 함수가 아닌 걸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볼 거예요. 또는 자, 분류별로 수량의 평균을 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average if 함수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분류별로 제품의 개수를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count if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average if랑 count if는 배웠어요. 근데 sum if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average if랑 똑같아요. count if랑도 똑같아요. 조건이 있는 범위에서 average if는 평균을 알아서 구해주고요. sum if는 조건이 있는 범위에서 알아서 합계를 구해주는 게 sum if거든요. 근데 이 1, 2, 3번을 모두 다 뭘로 해결할 수 있냐면 부분합이라는 기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분합이라는 기능은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 어떤 함수의 집계를 내볼 수 있는 집계를 내볼 수 있는 기능이 부분합 기능이에요. 자,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래서 부분합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조건 꼭 항상 그 기준이 되는 필드를 정렬을 해줘야 되는 게 항상 필수 조건이에요. 자, 아까 전에 수료냐 미수료냐에 따라서 수료 인원의 진도율 평균하고 미수료 인원의 진도율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기로 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담당자별로 금액의 합계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정렬을 뭐별로 정렬해야 돼요, 여러분? 그대들이 대답을 잘해 주셔야 해요. 자, 담당자별로 금액의 합계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에서. 그러면 김영주는 김영주대로, 윤대현이는 윤대현이대로, 이효원이는 이효원이대로 그 영업사원별로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사원별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영업사원별로 정렬을 해야 자기들끼리 모일 거 아니야. 그 담당자별로. 그래서 담당자 있는 데이터 있는 곳에 커서 가져다 놓고 자, 데이터에 정렬을 합니다. 자, 정렬을 했더니 자, 김영주는 김영주대로, 윤대현이는 윤대현, 이혜원이는 이혜원, 뭐 최서윤은 최서윤대로 해가지고 그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영업 담당자면 담당자별로 뭔가 데이터들이 이렇게 묶여서 정렬이 됐어요. 자,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담당자별로 금액의 합계를 내보고 싶은 거지. 금액의 합계를. 자, 그러면 정렬이 끝났으니까 부분합에 가요. 자, 부분합에 가서 자, 질문이요. 자, 방금 전에 담당자별로 정렬을 했거든요. 담당자별로 정렬을 한 이유는 담당자별로 금액의 합계의 집계를 내보려고 해서 한 거라서 그룹을 하겠다, 묶어보겠다 할 항목은 주문일이 아니고 뭐가 되죠, 여기서? 그룹을 할 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그룹화할 항목이 뭐가 될까요? 네, 담당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담당자별로 합계를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의 합계냐면 담당자별로 합계를 내는데 금액의 합계를 모아보겠다. 김영주가 판 거 전체 판매 금액 얼마인지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합 계산 항목은 다른 부분 체크를 다 빼고 금액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을 해봤더니 김영주라는 사람이 얼마 팔았고 윤대현 씨가 얼마 팔았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표시가 되고요. 자, 여기 혹시 왼쪽 편에 뭔가 이런 볼륨키 1, 2, 3이라고 생긴 거 혹시 보일까요? 여기 A, 그러니까 열 머리글 왼쪽 편에 한번 보세요. 이름 상자 아래쪽에. 보면 볼륨 1, 2, 3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2번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2번 클릭을 하면 누구 요약별로 이렇게 딱딱 정리돼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일 거예요. 이거 보이나요? 그래서 김영주는 얼마고 윤대현이는 얼마고 최서윤이가 얼마다라고 하는 항목이 일단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여기까지 어, 이제 와도 비공개로 보내주는 거야, 다들. 그래서 요거 2번 열었다가 이제 필요한 항목만 이렇게 열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업 부장님이 됐어요. 그 영업사원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회사의 영업사원이 이제 여러분 부서 밑에 이렇게 5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들 어떻게 지금 영업하고 있는지 현황을 이렇게 좀 그 담당자별로 이렇게 조회해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요약한 상태에서요. 여기 그 금액 있는 부분들 블럭을 잡아볼까요? 김영주부터 최소윤 씨 요약된 거. 요약된 거. 이 부분 블럭을 좀 잡아볼게요. 마지막 총합계는 빼고요. 자, 이 부분 블럭 잡아서 우리 홈 리본 메뉴에 가서 조건부 서식 어디 있는지 알죠? 우리 조건부 서식 공부해봤었어요. 그죠? 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막대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표시를 해보면 어때요? 여기서도 데이터 막대로 같이 조건부 서식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어느 담당자가 지금 매출을 많이 지금 잡고 있고 적게 잡고 있는지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표시를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나왔나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오케이 한 번만 찍어볼까요, 여러분? 나왔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필요한 이 부분들만 이렇게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잘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자 여러분 이거 원래 하려면 서밋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함수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이걸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함수로 하는 게 편해요? 이 부분합으로 하는 게 편해요? 얘기 좀 해줘봐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부분합으로 하는 게, 함수로, 유림수도 부분합으로 하는 게 편하고, 다른 분들은요? 이러든 저러든 엑셀은 웬만하면 안 키고 싶다, 막 이렇게. 자, 그래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부분합을 잘 모르겠다라는 건가? 아니면 함수로 하는 게 하나인지 아직 분석 작업으로 하는지가 모르겠다는 건가? 자, 오케이. 부분합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가 더 많은지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일단 저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에 한번 가보시죠. 자, 데이터에 가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메뉴를 다시 한 번 더 호출을 할게요, 여러분. 부분합 메뉴를 다시 호출을 해서 자, 모두 제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모두 제거를 눌러주시고, 자, 모두 제거 눌러주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조건부 서식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잠깐 무시할게요. 여기 데이터 막대 나온 거는 잠깐 무시하고, 자, 여러분, 제가 끊어서 설명할 테니까, 끊어서 설명하는 부분까지 이해가 되면 오케이 찍어주시고, 안 되면 X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쉽게라도 설명을 할 방법을 찾고 이제 이해가 됐다 하면 제가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OX로 의사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이거 제가 지금 화면이 조금 끊겨서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화면 혹시 어떻게 보여요? 화면이 보이나요? 지금 엑셀 보여요? 자, 그러면 잠깐 제가 다시 아이고 화면이 제가 제게 화면이 좀 멈춰가지고 자 볼게요.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 집계를 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1번에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별로 금액의 합계를 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일단 몇 명인지를 이제 그룹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묶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김영주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그 직원이 판매한 게 뭔지를 쭉 리스트업을 해서 김영주 거는 김영주 거대로 모으고 윤대현이는 윤대현이 거대로 이렇게 모으는 작업이 필요해요. 부분합을 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부분합은 부분적으로 그룹적으로 합계를 내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서 부분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합계만 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해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까 그 화면에서 봤거든요. 자, 일단 부분합의 역할이 뭔지는 이해가 가시나요? 부분합이 어느 순간 필요하구나. 어떤 기준으로 여기서 뭐 분류별로 유제품은 유제품대로 과자류는 과자류대로 뭔가를 한번 요약을 해본다거나 담당자별로 뭔가를 요약을 해본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부분합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분합이 언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건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부분합이 언제 필요한 건지. 음. 다른 자, 다윗이 이하 침묵했으니까 다 긍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자, 일단 X가 안 떴으니까 X 언제든지 이해 안 되는 부분에서 저한테 X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부분합은 이제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미션을 드린 거는 담당자별로 매출의 합계를 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죠? 담당자별로 금액의 합계를 내보겠다라고 해서 담당자별로 정렬을 하는 게 1번인 거예요, 먼저 순서가. 먼저 순서가 담당자별로 정렬을 했어요. 그리고 부분합에 들어가서 세 가지 항목만 기억하면 돼요. 자, 무엇을 기준으로 그룹을 할 거냐. 자, 그룹을 할 기준은 내가 정렬을 한 기준하고 동일해져요. 왜냐하면 정렬 기준을 그걸로 잡았다는 건 그걸 기준으로 뭔가를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별로 합계를 내볼 거다.
자, 담당자별로 뭘 합계를 내볼 건데 담당자가 발생시킨 금액의 합계를 모아보겠다. 그러니까 김영주가 발생시킨 금액이 여기 쭉 모여 있으니까 얘들 다 묶어서 김영주는 총 얼마치를 팔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다른 영업사원들도 그렇게 체크를 해보겠다 해서 담당자별로 금액의 합계를 내보는 거를 해결을 했어요. 자, 확인 버튼을 해볼게요. 자, 했더니 담당자 데이터 아래쪽에 김영주 요약이라고 표시가 돼요. 합계라고 표시가 안 되고 일단은 요약이고 이 금액들을 다 더한 금액이 91만 3천 원이다 라고 해서 각각 영업사원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보일 거고 자 이거를 쭉 다 펼쳐서 보는 것보다 왼쪽 편에 가서 이 볼륨 키라고 얘기해요. 요약 키. 그래서 3번 누르면 전체다. 2번 누르면 그 다음 수준으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1번 눌러주게 되면 그냥 전체 총 합계 이렇게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2번 눌러서 뭐 예를 들어서 나 최소윤 씨 것만 보고 싶다. 그럼 최소윤 씨 거 이렇게 봤더니 최소윤 씨는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이렇게 팔아서 제일 큰 매출을 지금 냈구나 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3번 눌러서 다시 부분합 쭉 다 펼쳐주시고요. 제가 미션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담당자별로 금액의 합계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1-1번 문제로 담당자별로 수량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지금 있는 이 부분합에다가 새롭게 부분합을 하나 더 얹어주시면 돼요. 지금 방금 한 부분합에 커서 가져다 놓고 부분합 메뉴로 호출을 바로 합니다. 자, 호출을 해가지고요. 담당자별로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부분합을 지금 부분합하고 이 새롭게 넣는 부분합 다 같이 보이게끔 해결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담당자별로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부분합을 기존의 부분합과 같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다시 부분합을 불러와서 이 화면에서 두 가지 항목만 바꿔주면 돼요. 지금 기존의 담당자별로 금액의 합계 부분합이 들어가 있었고 자, 새롭게 만들어 놓은 부분합에서 그룹화할 항목은 그대로 담당자가 될 거고요. 그대로 담당자가 될 거고 그 담당자별로 아까는 합계를 냈지만 이번에는 합계가 아니고 평균을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평균을 내보는데 방금은 합계의 금액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수량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부분합 계산 항목은 수량이 되게 될 거예요. 수량이 되게 될 거고 수량을 하는 부분합을 이제 여기다가 반영을 할 건데 기존에 있던 부분합도 표시하고 지금 이 부분합도 제가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부분에서는 체크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체크를 빼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담당자별로 평균 몇 개를 팔았고 얼마를 팔았는지가 담당자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표시가 되고 자, 이걸 3번까지로 또 쭉 줄여볼게요. 자, 3번까지 줄여서 보면 이렇게 수량하고 금액하고 담당자별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확인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으면 오케이 한번 찍어봐 주시죠. 여기까지 실습 확인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케이. 다들, 부분합 조금 감이 오나요? 자, 그러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왜 선정 씨가 대답이 없지? 선정 씨 어디 갔어요? 선정 씨 잘 하고 있죠, 지금? 자, 자, 부분합을 제거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나온 부분합에서 부분합 불러서 자, 모두 제거해 주세요. 자, 모두 제거해 주세요. 자,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자, 위쪽에다가 1번 열을 좀 길게 늘려 볼게요. 1번 열을 길게 늘려서 자, 여기다가 본인 이름 크게 적어주고요. 자, 캡처샷 하나 제가 좀 받으려고요. 자, 여기다 여러분들 이름 크게 적어주시고 여기 1번 셀 이렇게 높게 늘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 크게 여러분들 이름 좀 적어주세요. 자, 이름을 적어주신 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자, 이 부분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자, 분류별로 수량의 개수와 분류별로 제품의 개수를 표시하는 부분합을 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려고 해요.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는 담당자별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분류별로 보고 싶다라고 지금 제가 미션을 드려요. 자, 분류별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분류별로 뭔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하고 분류별로 수량 평균도 내보고 분류별로 제품이 몇 개인지도 한번 개수로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 부분합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이름 잘 보이게 이 두 개 부분합을 하셔서 캡처샷을 카톡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2분 드릴게요.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결을 해서 부분합 이제 여러분들 요약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부분합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죠.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작업하신 거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네요. 자, 지연 씨도 잘 작업했고 지수 씨도 너무 잘하네. 자, 봅시다. 네, 너무 잘하는데 다들. 세연씨, 네, 그러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십시오. 뭔가 접속 불안정한 친구들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접속이 원활해야 하니까. 다들, 잠깐만. 원정 씨 거 뭔가 작업이 이상한 것 같아요. 원정 씨 다시 정렬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정 씨 거는.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 자, 좋습니다. 근데, 자, 보자. 세인 씨도 지금 정렬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렬을 한 상태에서 부분합을 해줘야 뭐 가공식품은 가공식품, 공유는 공유끼리 이렇게 되는데, 자, 세인 씨도 다시 한 번 더 그룹핑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른 분들 볼까요? 좋아요. 다른 분들도 지금, 다들 잘 작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네. 자, 병원 씨도 자,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분류별로, 그죠? 분류별로 뭔가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담당자 기준으로 정렬을 했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류 기준으로 정렬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자, 제가 분류 기준으로 정렬을 좀 해봤어요. 했더니 가공식품은 가공식품, 공유는 공유, 과자류는 과자류, 뭐 육류는 육류,
뭐 이렇게 해산물은 해산물 종류별로 해서 해당하는 분류별로 일단 정렬이 끝났어요. 자,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정렬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호출을 하는 거죠. 자, 부분합을 호출을 해서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방금 전에 그룹을 분류를 기준으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류를 기준으로 분류를 기준으로 사용할 함수 먼저 평균을 구하는데 수량의 평균을 구하겠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합을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부분합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셔도 상관없고 안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건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분류를 그룹핑을 해서 평균을 내보는데 수량의 평균을 내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분류를 기준으로 자, 제가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서 보니까 분류를 기준으로 수량 자리에 지금 평균들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왔어요. 수량 자리에 평균이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부분합을 다시 한번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분류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개수를 구하겠다. 자, 개수를 하는데 수량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에? 제품의 개수를 구하겠다. 자, 제품의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고 이번이 두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는 체크를 반드시 빼주는 게 맞아요. 이번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는. 두 번째 부분합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체크를 빼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분류라고 하는 항목에 개수와 평균을 구하겠다. 자, 개수는 제품 자리에 가서 개수가 자, 가공식품은 우리 회사에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제품 종류는 음료, 해산물을 주로 우리는 회사에서는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평균 판매되는 수량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으로 뭔가 어떤 기준별로 함수를 구해본다거나 집계를 내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준이 되는 필드를 가지고 정렬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정렬을 꼭 해줘야지 해결을 해서 그거별로 묶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A 7번 파일은 저장을 해두시고 우리 아까 작업을 하던 DA 4번 파일로 좀 다시 가볼게요. 자, 4번 파일로 다시 가서 자, 라운드 계열 썸 프로덕트를 잠깐 점프하고 여기 sum if와 sum ifs 함수를 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sum if와 sum ifs 함수를 가볼게요. 자, 가서 여기 한번 보죠. 자, DA 4번 파일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DA 4번 파일 다시 돌아왔고요. 자, 1, 2, 3월. 자, 인원 몇 명인지 볼까요? 자, 21명이네요. 김영주 씨부터 이준우 씨까지 21명인데, 자, 이 사람들 각각 소속별로 이제 1월, 2월, 3월에 실적이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이 1, 4분기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합계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합계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쉽게 또 구할 수 있죠. 자, D4번 셀부터 G24번 셀까지 블럭 잡아보세요. 자, D4번 셀이에요, 여러분. D4번 셀에서 G24번 셀까지를 범위를 잡습니다. 자, 범위를 잡아주시고 홈 리본 메뉴에 자, 홈 리본 메뉴 저기 오른쪽 끝에 편집이라고 하는 그룹에 보면 자동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자동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하죠. 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내가 범위를 잡았던 숫자들 기준으로 비어있는 셀에 합계를 자동으로 일단 얘가 구해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월별로
세무 1팀 실적이 어땠고 2팀은 어땠고 3팀이 어땠는지를 이제 sum if 함수로 한번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sum if 함수는요. 조건 비교 범위와 자, 조건 그리고 합을 구할 범위.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sum if 함수예요. 자, 오늘 우리가 순위 구하는 함수도 그렇고 자, 제가 채팅창에 다 모아서 적어 드릴 테니까 함수 이렇게 수식 나오면 함수 규칙 쓰는 방법 꼭 좀 잘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um if 함수는 조건을 비교할 비교 범위와 그 다음에 조건, 자, 합을 구할 범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I4번 셀에 갈게요. 자, I4번 셀에서 sum if 함수를 불러오죠, 여러분. 자, sum if 함수를 불러올게요. 자, sum if 함수를 불러오면 여기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셀의 평균을 구합니다. 하면 average if고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 count if예요. 근데 지금은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sum if죠. 자, 첫 번째 칸 볼게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 J4번에는 어떤 데이터가 와야 돼요? J4번에 지금 와야 되는 데이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J4번에 우리 지금 뭘 구해야 하죠? 문제가? 어느 팀에? 세무 1팀에 1월 데이터의 합계가 와야 되는 게 J4번 셀이죠. 그죠? 여러분? 자, 이 자리요. 이 자리는 세무 1팀의 1월달 집계가 다 와야 되는 게 이 노란색 자리예요. 맞죠? 세무 1팀. 여기 밑에는 2팀, 여긴 3팀. 그러니까 여기는 1월달 데이터 중에 1월 데이터들 중에서 세무 1팀, 2팀, 3팀에 해당하는 거. 여긴 2월달 데이터, 2월 실적들 중에서 2월달 중에 1, 2, 3팀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좀 한번 하고 갈게요. B3번 셀에서 여기 1, 4분기 있는 데까지 쭉 블럭을 좀 한번 잡죠. B3번 셀에서 G24번까지 여기 이름 있는 부분에서부터 쭉 다 잡았어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 잡고 자, 요거 좀 바꾸고 갈까요? 여기 1월 돼 있는 부분에 실적 1월 이렇게 쓰고요. 이거 실적 1월이라고 써주시고 채우기 핸들러로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끝에는 실적 1,4분기 이렇게 좀 적어줄게요. 이 부분 좀 수정해 주세요. 확대 좀 할게요. 여기 1, 2, 3, 1, 4분기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변경해 주세요. 이름을 좀 변경해 주세요. 실적 1월이라고 적고 채우기 핸들러로 3월까지 쭉 해주시고 여기는 실적 1, 4분기라고 이렇게 필드명을 좀 변경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표를 잡을게요. 자, 표를 잡을 건데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해당하는 레코드별로 이름 정의를 좀 쉽게 해놓고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절대 주소로 사용 안 하게 하려고. 자, 테이블을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고 수식에 갑니다. 수식에 가면 우리 정의된 이름에 갔을 때 아까 이름 관리자 가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식 리본 메뉴에 가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을 해요. 자, 이 부분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에서 이름 정의를 하는데 다른 거 다 체크 빼고요. 첫 행 있는 데에만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첫 행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첫 행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름 정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행이, 그러니까 제일 위에 첫 행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이름 만들어주세요 했어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자, 우리 여기 김영주부터 이준우까지 블럭 잡아보세요. 그럼 여기 이름이라고 이름정이 들어가요. 자, 소속 적혀있는 세무 1팀에서 또 저 끝에까지 세무 1팀 데이터 쭉 블럭 잡아주면 저긴 소속이라는 범위로 이름 정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1월달 데이터만 쭉 블럭 잡아보면 1월달 데이터는 실적 1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에. 자, 됐나요? 제가 여기 1, 2, 3월이라고 왜 안 해놨냐면 이름 정의할 때 첫 글자가 이름은 숫자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돼서 이름을 지금 좀 변경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제4번 셀에서 sum if를 불러와서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sum if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세무 1팀의 1월달 합계 수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수식을 구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세무 1팀의 실적 1월 합계. 처음에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입니다. 라고 해요. 자, 조건은 세무 1팀이어야 되는 게 조건이죠. 세무 1팀 것만 뽑아올 거니까 범위가 소속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저 범위 지정 안 했어요. 드래그 안 하고요. 소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더니 여기 소속 이름 있는 부분에 쭉 데이터가 자동으로 잡혔어요. 자, 소속이라고 하는 범위들 중에서 어떤 거요? 세무 1팀이라고 적혀져 있는 세무 1팀 이렇게 적었었어요. 세무 1팀이라고 적어줘도 되고 세무 1팀이라고 적혀져 있는 조건이 보이니까 여기서 세무 1팀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줘도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칸이 합을 구할 실제 셀. 자, 그러면 저 소속들 중에서 세무 1팀 찾아가지고 뭐 하라고? 나는 실적 1월에 합계를 구해보라고. 그래서 실적 1월이라고 하는 범위 드래그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적 1월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주면 자, 자동으로 이 친구가 소속 범위에서 세무 1팀인 걸 찾아서 그 세무 1팀에 해당하는 실적 1월의 수치 데이터들만 다 더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서 쉼표 스타일 한번 해보죠. 했더니 29만 3,481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으면 오케이 한번 찍어볼까요? sum if로 소속들 중에서 세무 1팀에 해당하는 실적 1월 데이터를 지금 체크를 했어요. 자, 오케이. 지금 나왔는데, 자, 보죠. 제가 줌 채팅창에 이렇게 지금 그 주소가 그 함수 수식 값이 이렇게 딱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식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 제가 연두색으로 칠한 자리 있죠? L6번. 여기 들어가야 될 수식을 작성을 하시고요. 작성을 하시고 방금 제가 줌 채팅창에다가 표시한 것처럼 그 만드신 수식을 한번 올려보시죠. 여러분들이 작성한 수식을 한번 텍스트로 한번 붙여서 표시를 한번 해봐 주세요. 자, L6번 셀이에요. L6번 셀. L6번 셀에는 세무 3팀에 3월달 데이터가 와줘야 되는 거죠. 실적 3월 데이터가. 자, sum if로 한번 구해서 보여주십시오.
명준 씨 결과값도 보여주고 수식도 보여주세요. 수식. 오케이. 원정 씨 잘 작성했고, 자, 다른 분들도 수식 보여주세요. 자, 값은 명준 씨가 나온 대로 나왔는지 제가 얼른 한번 확인해보고, 자, 다른 분들도 작성하신 수식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잘 작성하고 있군. 자, 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렀더니, 세무 3팀인데 제가 2팀이라고 적었네요. 자, 금액이 43만 1,789. 명준 씨가 얘기해 준 대로 구해졌고요. 다른 분들도 제대로 잘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제 조금은 다르지만 저는 이제 조건을 이번에는 아이고, 여기로 가버렸네. 자, 조건을 이번에는 직접 적었거든요. 세무 3팀이라고 이렇게 직접 적어주는 것도 괜찮고, 여기, 그쵸. I6번 셀을 찍어주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요. 근데 셀로 들어갈 때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지 않는데, 세무 3팀이라고 하는 뭔가 텍스트가 들어가거나 비교 연산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비어있는 셀에서요. 혹시 요거 한번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실적 1사분기 값이 이상인 자, 요거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구해봅시다. 요것만 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빈 셀 아무데나 찍어보세요.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찍어놓고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찍어놓고 실적 1사분기 값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0만 원일지 모르겠는데 20만 이상인 것들 있죠. 20만 이상인 것도 있고 20만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만 이상인 것들의 합계만 구해보고 싶어요. 한번 구해보시죠. sum if로 구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해결해볼까요? 실적 1사분기 데이터 값에 20만 이상인 것들. 자, 힌트를 주자면 이건 이상 기호고, 요건 이하 기호고, 요거는 초과, 요건 미만. 자, 이거는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가 있었어요. 그죠? 비교 연산자를 참고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 자,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갖다 놓고 조건도 1사분기에서 찾아야 되고 합계도 1사분기에서 합계를 구해야 되는 거고 조건은 20만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자, 아까는 소속에서 조건을 찾고 뭐 1월이나 2월, 3월에서 합계를 구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1사분기에서 조건도 찾고 합계도 1사분기에서 찾는 거고요. 조건이 뭐다라고 하는 딱 이게 아니라 어떤 값 기준 이상이다라고 하는 범위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조건은 1사분기 값이 20만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은 아마 실적 1사분기라고 하는 범위가 되겠죠. 실적 1사분기,
범위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면 표시가 안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이 슬러시 기호가 언더바로 표시가 돼서 아마 이렇게 실적 언더바 1, 4분기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렌즈 범위를 적지 말고 G4에서 G24 범위 딱 잡아주세요. 그럼 알아서 이름 부분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요 범위 내에서 자, 조건을 적어줄 거고 이 범위 내에서 20만 이상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적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찾으면 합을 구할 실제 셀은 어떻게 되느냐. 합을 구할 셀도 여기 어딘가에서 난 구할 거니까 똑같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다른 범위에서 조건을 찾고 또 다른 범위에서 합계를 구했다면 이번에는 같은 범위 내에서 조건도 찾고 합계도 찾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조건에 어떻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까요? 조건을 어떻게 적어주면 좋을지 한번 채팅창에다 이야기 한번 해줘 볼까요? 자, 똑같은 범위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나 합계를 구할 범위나 동일해요. 오케이. 영지 씨가 대답해 줬어요. 자, 이상이다 라고 하는 기호를 먼저 적고요. 20, 하나, 둘, 셋, 4개. 병현 씨도 얘기해 줬어. 자, 이상이다 라고 하는 기호를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다 라고 하는 기호를 먼저 적어주면, 자, 실적 1, 4분기 내에서 20만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찾아내겠죠. 20만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내서 그 크거나 같은 것들만 더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셔도 되고 이거 생략하잖아요. 지우잖아요. 아무것도 표시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합계 구해줘요. 똑같이 구해줘요. 이거 그대로 범위 잡아줘도 되고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여기 위에도 어차피 숫자들 비교 범위니까 거기서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 친구가 이해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금액 이렇게 표시 134만 6천 101 이렇게 표시되나요? 결과값 혹시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따라 유독 대답 없는 그대들이요. 됐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장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오늘 수업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종료 캠 촬영할게요. 자, 얼굴 봅시다. 종료 캠 촬영하겠습니다. 화면 켜주시고요. 자, 종료 캠 촬영합니다. 출석 캠 열어주시고 제가 얼른 캡처하겠습니다, 여러분. 촬영을 볼게요. 자, 오케이. 캠 촬영 완료됐고요. 오늘도 이제 캠 끄셔도 돼요. 끄셔도 되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뭐 따로 캡처 파일 지금 중간에 올리신 것만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